예, 안녕하십니까. 유승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강의 6번째 시간. 참 많기도 하네. 예, 첫 번째 화면에는 이 자바스크립트 강의할 때는 인기 프로그램 순위를 연도별로 정리한 걸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2019년도 작년이죠. 작년엔 어떤 언어가 가장 인기 있었는지였는데, 예, 자바스크립트가 드디어 자바를 이기고 2등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파이썬의 인기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점유율 보면 어마어마하죠. 60, 70%, 70%. 그러니까 전 세계 70%의 사용자 프로그래머들이 이 언어를 선호하고 있다, 좋아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여기 보면 그 이후에 언어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C가 많이 처지고 있죠. 그래도 살아있다는 거. C하고 C++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대단한 거고요. 나머지 언어들은 거의 다 밀려버렸죠. 그리고 특이한 거는 C보다 C# 언어가 아직도 이렇게 인기가 있다는 거. C# 나도 좋아하거든요. 되게 파워풀하고 쓰기 좋습니다. PC용 프로그램 짤 때도 좋고요.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한데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언어들이 다 상위에 링크돼 있어서 좀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PHP 빼고. 예, 어쨌든 오늘 뭘 강의할지. 어쨌든 뭐 자바스크립트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언어 중에 하나라는 거, 그거 강조하려고 계속 실어놨던 거거든요. 그거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되고요. 여러분이 지금 자바스크립트 배우는 거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거. 왜? 인기가 있다는 소리는 일자리가 많다는 거, 사회 가면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파이썬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럼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울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쭉 리스트되고 있죠. 많은 거 배웠네요. 여러 가지 학습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반복문 수업했는데 반복문 중에 조금 몇 가지가 남아서 그 부분마저 오늘 또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함수 만드는 방법, 함수라는 게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또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이미 만들어져서 들어있는 그 함수 활용법에 대해서 샘플로 몇 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함수 만드는 거 하면은 뭐 반복문 설명했었었죠. 반복문에는 포문, while문, doWhile문이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각각의 특징들 기억해요. 특히 이 doWhile문 같은 경우가 적어도 한 번 실행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었었죠. 그리고 포문은 이 속에 적히는 내용들이 좀 지저분하게 많았죠.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포문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많이 씁니다. 제일 또 정확하고요. 그리고 이 포문 하나로 밑에 두 가지 기능을 거의 다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반복문 잘 기억하기 바라고. 이걸 왜 설명했냐고 그러면 여기에 일부 남아 있었다고 그랬죠. 기능이 몇 개. 그거 설명하려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리마인드 시켰습니다. 반복문 내에 보면은 브레이크와 컨티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합니다. 브레이크 어디서 봤죠? 조건문에서 봤는데, 조건문에서 스위치 케이스문 맨 마지막에 케이스에서 시작해서 브레이크를 끝나는데 그 브레이크에 맞아요. 브레이크를 만나면 어떻게 됐었죠?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스위치 케이스문 그 아래쪽에 있는 문을 무시하고 다음, 그러니까 그 반복 그 조건문을 빠져나가죠. 맞아요. 그거예요. 반복문에서도 브레이크란 명령이 나오게 되면 이 반복문을 빠져나갑니다. 빠져서 바로 다음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 용도로 쓰여요. 예. 와일문에서도 브레이크가 쓰이게 되면 지금 이 브레이크가 속해 있는 이 반복문에서 빠지는 거예요. 밖에 또 반복문이 있을 때 거기까지 빠지진 않아요.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한 단계만 빠져나가요. 현재 반복문만 벗어나요. 현재 반복문만 벗어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역시 브레이크는 브레이크야, 쉬는 거야, 빠져나가는 거야, 때려치우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반복문을 벗어날 때, 이럴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컨티뉴는 계속해가 컨티뉴인데, 그럼 이건 계속이 뭐지? 보통 우리가 이 포문을 쓸 때 보면은 명령이 쭉 있고 쭉 처리하다가 끝에 이 블록의 끝에 도착했을 때 그 다음에 반복 후 작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에?
그런데 이 컨티뉴문을 만나게 되면 요 밑에 있는 내용 실행하지 않고 바로 반복문으로 가버립니다. 반복 후 작업으로 갑니다. 예, 이해했어요? 컨티뉴문은 야 됐어 여기까지 됐고 다음 단계 수행해 이거야. 밑에 내용 됐고 묻고 더블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한 거 놔두고 다음 단계 해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컨티뉴입니다. 컨티뉴. 그럼 이건 포문에서만 while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티뉴란 명령을 만나면 무조건 다음 단계 수행을 해서 조건식으로 넘어갑니다. 얘도 컨티뉴를 만나면 조건을 묻기 위해서 반복 작업 수행하고 바로 조건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즉 이 밑에 내용이 무시된다. 이것도 이 밑에 내용이 무시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저기 뭐야 두화일문에서는 두화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밑에 요게 무시되는 겁니다. 요게 무시되는 겁니다. 즉 요게 무시된다는 여기 갖다가 요걸 물어보게 되는 거죠. 즉 요 닫히는 물결과로 다음으로 빠진다 생각하면 되겠구나. 컨티뉴는 묶고 더블로, 브레이크는 빠져나가 때려쳐 이거네. 브레이크문은 그 반복문이나 조건문을 벗어난다는 소리고요. 컨티뉴는 다음 단계 반복문을 수행해라. 반복문 수행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지금까지 됐고 밑에 다른 게 있어서 무시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반복문이나 조건문 쓸 때 특히 반복문에 조금 잘 쓰는 사람 숙달된 사람들이 활용되는 명령들입니다. 여기 있다는 거 알고요. 브레이크문, 컨티뉴문의 차이 때려쳐라 묶고 더블로 묶고 현재까지 한 거 놨고 다음 단계 브레이크문을 사용한 예 한번 여기 들여놨습니다. 확인해야죠. 공부하는 건데. 자바스크립트 언어 여기까지 기술되어 있고요. while문은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브레이크문이 있네요. 오케이. 이게 어떤 때지? 합의 값이 3,000보다 크면 넘어가라 그 소리네. 1부터 10까지 더하고 5까지 더하고 이건 해봤는데 이건 또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일단 제목을 보면 알겠구나. 1에서 얼마까지 더해야 그 합이 3,000을 넘는지 확인하자. 참 문제를 위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냐 이런 거 지난번에 물어봤었잖아요. 우리 반복문 할 때. 이건 거꾸로 그 합을 기준으로 합이 3,000이 넘으려면 몇 가지 더해야 되니? 라고 물어본 경우입니다. 그래서 3,000이 딱 넘는지 체크했다가 넘으면 더 이상 더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면 어떻게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만 나면 바로 여기 빠져버리죠. 즉 반복문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마우스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림이 좀 그리고 나서 바로 출력해버리고 프로그램은 끝나버리는 거죠. 프로그램 이해했어야 돼요. 근데 while문이 true네요. true는 참인데 참이면 이렇게 써도 돼요? 네, 됩니다. 숫자 적을 수 있습니다. 논리값 적을 수 있습니다. 조건 당연히 들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true면은 무조건 도는 거잖아요. 끝이 언제나. 그래서 그런 걸 무한 반복인데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반복문 안에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구문, 즉 이 브레이크문이 꼭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빠져나가야 돼. 이게 빠져나가지 않으면 프로그램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난다는 소리는 이 결과값 알아볼 수가 없죠. 결과 출력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들어가고 여기 그래서 이거 놓도 되는구나. 될 때까지 찾을 때까지 그때가 계속 도라는 소리구만. 혹시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는데 끝이 안 나고 멈춰 있어요. 근데 구문을 살펴봤더니 문제가 없어.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는 이렇게 무한 반복을 돌아서 발생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라 지금 예를 들어 보여준 거예요. 1부터 더해갖고 쭉 더했을 때 3,000이 넘는 거는 77까지 더하면 3,000이 넘는데요. 우리한테 큰 의미는 없죠.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브레이크란 명령을 사용합니다. 브레이크란 명령을 사용하면 조건문이나 반복문에서 그걸 빠져나간다. 그 작업을 종료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반복문이나 조건을 빠져나간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 다음 단계 말 들으면 또 컨티뉴랑 헷갈릴까봐. 알았죠? 그럼 브레이크문을 사용한 한번 직접 실행시키면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브레이크문 같은 경우는 그 반복문이나 조건문에서 조금 프롬 수준이 있는 사람
초보자들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알고리즘을 구성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공부는 하지만 이것까지 쓸 수 있는 수준이 됐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프로그램 기초는 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짜려는 프로그램은 1부터 얼마까지 더해야지 3천을 넘는가, 즉 1부터 더한 합의 값이 3천이 넘는 시점이 언젠지를 찾는 프로그램을 짜보려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여기서 여기까지 8번, 9번 줄부터 18번 줄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특별한 건 아니죠. 앞에서 이미 코드를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때 딴짓한 친구들 있을까봐 지금도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while문에 논리값으로 true가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반복문은 while이란 반복문은 무한 반복을 합니다. 무한 반복 적어놨죠. 예, 끝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끝나지 않는 프로그램은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왜? 요 반복문이 끝난다면 출력을 해야 되는데 출력이 안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그 속에 처리되는 내용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썸에다 n의 값을 누적시켜라, 계속 더해져라, 그 소리고요. 그런데 while문이 무한 반복이면 그때 되겠죠. 이 반복문 안에 어느 부분에선가 꼭 빠져나가는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즉 썸의 값이 3점보다 클 때 브레이크문을 만나 빠져나가라. 브레이크문은 만나면 어디를 빠지는 거죠? 이 while문을 벗어나는 겁니다. while문을. 즉 여기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17번 줄로 가죠. 한번 돌려봐야 되는데 여기 결과 나왔네요. 했더니 77까지 더하면 3000이 넘는데요. 3003이 돼버린다고 그래요. 그럼 얼마까지 더해야지 3000? 77까지죠. 바로 계산이 되네. 이름만 좀 바꾸겠습니다. 이거 왜 안 바꾸지? 여기다가 어디까지 더했는지 그 내용 한번 표시해 주려고 그래요. 지금 값은 얼마다, 얼마까지 더했는지 알아야죠. 간단 77까지가 아니라 이게 합의 값이 1억이 될 때까지, 1억이 되려면 얼마까지 더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럴 때 처리되는 진행상을 표시한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줄바꿈까지 해가지고 쭉 밑으로 쭉 뿌려줄게요.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화면에 출력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출력되는 사항은 뭐죠? 썸의 값, 누적된 값이 3000보다 커질, 그러니까 작을 때까지 돌라는 거네. 여기 실수 안 고쳤죠? n. 그래서 어디까지 더하면 3천이 넘는다. 쭉 돌려. 되게 빠르네. 77까지 더했더니 3천이 넘었대요. 여기 지금 값은 요 반복문 안에서 찍어준 거고 77까지는 반복을 벗어나서 찍은 거죠. 즉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반복을 빠져나가서 제일 먼저 18번 줄로 왔고요. 이때 찍어준 게 맨 마지막 줄난 그 결과죠. 중간에 과정 보려고 합은 얼마인지도 한번 찍어 봅시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자꾸 고쳐서 이럴 땐 어떨까, 저럴 땐 어떨까, 또 이렇게 표현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표현되는 게 좋을까, 이런 걸 자꾸 고민을 해주는 게 좋은 프로그래머입니다. 이게 훨씬 보기 낫네요. 보자. 야, 내려봐. 1부터 쭉 더해지고 있죠. 값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랑 같은 현상이죠. 아이씨, 1까지 더는데 합이 왜 0이야? 1이 나와있지. 이건 무슨 이유죠? n을 더한 다음이죠. n은 여기 n을 1 증가시켰는데 합에는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찍어주는 게 낫겠네. 합이 반영된 다음에 합을 찍어있지. 맞죠? 0까지 하면 0, 1까지.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한 3개까지의 값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짠 프로그램이 진짜 잘 맞고 계산 결과가 일치하는지. 합이 딱 나오네요. 77까지 합이 3003이 됩니다. 고로 77까지 더하면 3000이 넘는 값이 된다. 자, 합의 값은 3000이 넘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브레이크문 위에 먼저 보였던 기본 틀 있죠. 반복문이나 아니면 조건문에 사용된다는 이야기 했고요. 그래서 6-20번 예제를 사용한 브레이크문의 예제 지금 확인해 봤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 사항들만 잘 기억해 주면 돼요. while문이 만나고 무한반복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빠져나가는지 꼭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되고요. 요거는 브레이크가 된 순간에는 요 반복이 빠져나와서 맨 마지막 결과죠. 뭐뭐까지 더하면 이런 메시지 나간 것도 확인해 주면 되고요. 지금 우리 뭐 배우는 거죠? 브레이크문의 사용법 배우고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문의 사용법. 이제 가끔 따라가다 보면은 그냥 이 화면에 나온 이 값에 집중을 해가지고 지금 뭘 배우려고 했는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값이 나오기 위해서 여기 브레이크가 제대로 동작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보려고 한 겁니다. 반복문 안에서 브레이크를 사용한 경우 여기 앞에서 설명한 적 있었죠. 브레이크를 만나면 현재 수행 중인 이거는 지금 반복문이죠. 컨티뉴문 컨티뉴 문구 더블로 있었죠. 그거예요. 컨티뉴 이거는 이 명령을 만난 순간에 다음 단계 반복으로 넘어갑니다. 코드 보면은 여기까지가 자바스크립트가 반복문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기술이 돼 있죠. 근데 여기에 여기 컨티뉴문이 있습니다. 아 근데 조건문 안에 들어있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어디로 가? 윤리 가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도르라는 소리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i%3 i%3이 뭐지? 퍼센트 뭐죠? 퍼센트 무슨 연산인지 알죠? 퍼센트 이거 나머지 연산이잖아요. 나머지 연산. 어떤 숫자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아니면 아이씨 말이 복잡해. 아 설명 적어놨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아닌 경우가 뭐가 있죠? 1이 아닌 경우면은 0, 2, 3, 5. 이거 뭐지? 369 게임 같으네. 예. 1이 나눠서 1이 나오는 숫자가 뭐가 있죠? 3으로 나눈 1이 나오는 숫자는 1, 4, 7, 10 이런 숫자잖아요. 여기 적혀 있네. 예. 이 숫자고 하는 프로그램이네. 이거는 지금 우리 컨티뉴문 공부하려고 했는데 문제를 이해하는데 더 힘드네. 예. 이 조건에 만족하면은 패스해라 넘어가라. 즉 밑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는 소리입니다. 예. 합도 개수도 합하면 이 카운터 같은데 합보다는 썸에다 도하지도 말고 출력도 하지 마라 그 소리입니다. 즉 컨티뉴를 만나면 위로 넘어가라. 컨티뉴를 만나면 컨티뉴 문을 사용한 경우 우리 실제로 실행시키면서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6-21번 예제 사용합니다. 컨티뉴 그냥 묶고 W 이렇게 하면 되죠. 반복문에서 다음 단계 컨티뉴를 만나게 되면 다음 단계 반복을 수행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컨티뉴를 만나면 묶고 W 무슨 얘기야? 다음 단계 반복을 진행한다. 오케이. 그렇게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앞에 브레이크문 얘기할 때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컨티뉴문도 역시 초보자들이 쓰지 않는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 정도 능력이 안 돼. 이걸 활용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 잘 짜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컨티뉴 잘 안 씁니다. 귀찮거든요. 생각보다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 게으르고 단순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컨티뉴를 잘 오늘 학습해서 이해하고 잘 활용하면 괜찮은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밑에 코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한 거랑 유사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역시 선호이 되어 있고요. 변수 지정했고 반복문이 들어갔습니다. 포라는 반복문 내에서 I자 헷갈릴까봐 N자로 바꿔주고 있고요. 위에 설명 보면 컨티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앞에서 설명 간단히 했었죠. 요거 참조로 생각하면서 보기 바랍니다. I자로 계속 또 어디 바꿔야 되나? 요거는 명확히 하려면 이런 식이 나왔을 때 괄호로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I자 같이 실수하기 좋은 알파벳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I자 그러면 처음부터 안 쓰지. 이거 저기 웹 프로그램 co.kr 그 사이트에 있는 거 긁어와서 그래요. 여기 보면 if문 첫 번째 주석이 달려 있으니까 혹시라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요거를 보고 실행시키면서 맞춰 나가기 바랍니다. 퍼센테이지는 뭐라고 그랬죠? 나머지 계산하는 연산자라고 그랬죠? 나머지 계산하는 연산자. 1을 3으로 나누 1% 3 하면 어떻게 되죠? 1%가 3은 말이 안 되잖아요. 1을 3으로 나눠서 나머지 값은 1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즉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는 뭐가 있죠? 0일 때 되나요? 참이죠. 1이 아니니까. 1일 때는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잖아. 그건 1이 아니다? 아니 1이잖아. 1이니까 거짓이 돼버리죠. 아니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럴 때는 빠진다는 거죠. 말이 어려운가? 그래서 나머지가 1인 경우는 이런 걸 출력하지도 않고 누적시키지도 않고 바로 다음 단계 반복을 진행을 하고 해서 1, 4, 70. 즉 이거는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 아닌 것들이죠.
1인 것들인가? 아 맞네, 1인 것들이네. 아이씨, 앞에 페이지 잘못 얘기했습니다. 1인 것들이네. 1이 아니면은 컨티뉴니까. 아 이런 데니까 대면 강의를 했으면 여러분이 바로 손 들고 교수님 말이 틀렸어요 이런 되는데, 이 혼자 화면 보면서 카메라 보면서 녹화를 듣다 보니까 실수를 합니다. 예, 앞에 것도 잘못된 얘기였습니다. 나머지가 1인 거만 찍어라 였습니다. 1이 아니면 컨티뉴로 위로 올라갔잖아요. 아이고 이런 실수를 하다니. 앞에 거 다시 안 뜰 거예요. 어떤 수를 나누어서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 아니면 버리고 나머지가 1인 것만 골라라 그네. 현재 값이 1인데 이걸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좀 보기가 나쁘네. 1, 4, 7 좀 다듬을게요.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울까? 안에 넣어버릴게요. 예. 즉 컨티뉴 할 때만 이거 패스 됐음이라고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하네. 어차피 값을 여기서 찍으니까 패스된 값 찍고, 패스 안 됐을 때는, 즉 값이 누적됐을 때는 그냥 출력이 되는 거죠. 얼마라고. 줄바꿈 해줘야 되지 않나? 네, 한번 봅시다. 네, 그래서 패스되면 현재 값이 뭔데, 이건 패스됐다. 그렇죠? 1 현재 값은 2는 패스, 3 패스, 4 찍고, 5 패스, 6 패스, 7 찍고, 8 패스, 9 패스, 10 찍고 이렇게 나가네. 보기 나빠요? 줄바꿈 해주죠 뭐. 돈 드는 거 아닌데. 예, 보기 좋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나도 좀 게을러서 그런데 보기 좋게 만드는 게 좋은 겁니다. 보고서는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들어가게 제작하는 게 좋습니다. 봅시다. 아까보다 낫나? 1을 더합니다. 현재가 2 패스, 3 패스, 4를 더합니다. 현재가 5, 6 패스 패스, 7 더합니다. 8, 9 패스 패스, 10 더합니다. 요게 그래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인데 어느 게 더해지고 어느 게 지나쳤는지를 알 수 있네. 2를 더했다는 소리는 2를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라는 소리죠. 조금 부족함은 있지만. 지금 우리 뭐 공부하는지 알죠? 컨티뉴um 공부하는 거고 이 프로그램 짜는 게 공부는 아닙니다. 보통 이 프로그램을 보통 과제로 내거나 뭐 퀴즈 시험으로 쓰기도 하는데, 예, 요거 나머지 계산하는 거 잘 기억하고요. 이때 컨티뉴um이 만나면은 이게 출력이 안 되고 바로 위로 간다는 거, 이거 바로 위로 간다는 거 기억해 줘야 됩니다. 컨티뉴 묶고 W OK. 이게 뭐 시대적으로 유행하는 유행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에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가끔 차용해 쓰기도 합니다. 이해해 주고요. 컨티뉴문을 쓰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처리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출력값 보기 좋게 처리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이쁘게 꾸며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바스크립트 요 내용 지금 실행시킨 거죠. 반복문에서 컨티뉴를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거, 아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연습했습니다. 반복문의 컨티뉴문 사용법. 예, 다음 거 설명하겠습니다. 함수가 뭘까? 함수. 예전에 수학할 때도 함수 별로 안 좋아했죠. 프로그램에서 함수 쉽습니다. 수학같이 원리를 따지는 건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좀 작성하는 자바스크립트를 조그맣게 잘라서 한 조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잘라서 이거 자주 쓰니까 이거 따로 보관해 놓을래, 그걸 함수라고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작성한 코드 블록, 코드의 조각, 프로그램의 부분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데이터를 전달받아 처리한 후 결과를 돌려주는 코드. 이거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잖아. 데이터를 처리해서 데이터를 입력받아 처리하고 출력하는, 이게 프로그램의 기본 작업 순서인데, 그런 거에 한 블록을 얘기합니다. 쉽게 생각해. 함수 그냥 코드 블록 아니면 조각. 함수 펑션이라고 합니다. 봅시다. 뭐길래 쉽다고 얘기하면, 함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앞에서도 명령어 배울 때 반복문 조건문 할 때 나왔었죠.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선언할 때는 펑션이라는 명령을 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름을 적게 되면은 이게 함수명이 되는 겁니다. 특이한 거 없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서도 어떤 값을 입력을 해줬잖아요. 프롬프트라는 명령으로 해서 창 열리고요. 그거에 해당하도록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거기 어떤 값을 주어줘야 되죠. 입력되는 값이 있어야 처리하죠. 그 값을 인수,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그걸 함수 이름 뒤에 괄호, 그냥 보통 괄호입니다. 괄호를 주고서 쭉 이렇게 적어주면 콤마, 여러 개면 콤마로 분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작성 자바스크립트 코드 같은 프로그램을 여기다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됩니다. 이게 함수의 기본 구성입니다. 함수라고 명령 주고 함수 만듭니다 라고 선언하고 이게 또는 이게 함수입니다 하고서 이름을 준 다음에 이름을 주고 그 다음 필요한 데이터는 하나면 하나, 없으면 안 적어도 돼요.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어도 돼요. 적은 다음에 요 속에다가는 처리되는 과정, 처리 방법을 쭉 자바스크립트 코드, 프로그램 코드를 적어주면 되네. 오른쪽에 실제 사용한 갖다 놨습니다. 요거는 뭐하는 프로그램인고 하니 숫자 두 개를 받아서 그거에 합을 구하는, 두 수를 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address 앞에 있는 거 함수 할 때는 펑션이라는 말 써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펑션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작성한 함수의 이름은 adder라고 했습니다. 요걸 함수의 이름이라고 내가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 내가 지금 이 일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두 개 필요해. 그래서 그 데이터 값을 전달 받으려고 적어놓은 이런 걸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실제 처리된 내용은 두 수를 더해서 썸이라는 곳에 저장을 해줘라고 했습니다. 근데 썸이라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변수 지정을 했습니다. variable 썸이라는 데이터 값을 저장할 방을 만들고 거기에 a하고 b를 더한 값을 집어넣어줘. 이러면 끝납니다. 그런데 작업이 끝나면 값을 돌려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얘기해야 되잖아. 어떻게 끝났는지. 내가 둘을 더하라고 그랬으면 더한 값이 뭔지 알려줘야 되죠. 그 알려주는 명령이 바로 return이라는 명령입니다. 요 결과를 여기다 적어주죠. 이때 줄 수 있는 값은 하나 반 안 되는 값이라고 하는데 한 개밖에 줄 수 없습니다. 그거만 기억해주면 되죠. 돌려줄 때를 return이라는 말을 써. 돌려줄 게 없으면 안 써도 되겠죠. 돌려준 값을 뒤에 적어주면 그 값이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 함수를, 이 adder라는 함수를 사용한 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설명한 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는 함수를 선언하는 거, 함수의 구성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함수를 지금 선언한 겁니다. 이 트레이에서 이제 이 작성된 함수를 불러 쓰는 거를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출할 때는 어떻게 쓰죠? 이름만 쓰면 됩니다. 이름만. 이렇게. 이 앞에 거는 이건 특별한 거 아니죠. 변수 n이라는 변수를 선언했고 거기에 adder의 결과가 뭐죠? return. 요거 얘가 준 값, 얘가 준 요 리턴 썸 값을 n에다 집어넣어 그 소리입니다. 그거만 잘 조심해서 보면 되죠. 밑에 것만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adder라는 함수를 불러 쓰는 명령을 수행시키면 어떻게 처리되는 거 하니 순서대로 변수를 선언하려네. 이름은 n이네. 그리고 는이 나왔네. 뭔가 계산해서 저장을 할 거구나. 들어갔더니 갑자기 adder란 말이 나서 이게 뭐지? 그리고 쭉 코드를 봤더니 어딘가에 function adder라는 말이 있습니다. adder는 사용자가 지정한 함수구나. 오케이. 함수 불러. 그래서 이걸 끌어오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다 봤더니 여기 A라는 것도 있고 B라는 것도 있네. 보니까 여기 하나 두 개 값을 줬어. 그러면 10을 A에 집어넣고 20을 B에 집어넣어라. 여기 있구나. 10을 A에 집어넣고 20을 B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면 10, 20은 30이 되고 30의 값을 썸이라는 곳에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return이라는 명령은 값을 돌려준다는 거죠. 여기 썸에는 얼마 들어있죠? 30 들어있었죠? 있죠. 그럼 그 값이 요 명령이 수행되면 딱 요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 결과가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네. 그냥 이렇게 쓰는 거 귀찮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네. 아니면 번번이 써야 돼. 맞아요. 자주 사용될 것 같다. 번번이 이용된다. 이럴 때 이 내용을 함수로 선언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불러 쓰는 겁니다. 불러 쓰는 거예요. 이런 용도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함수의 사용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예, 봅시다. 자바스크립트 여기 선언도 돼 있고 여기도 선언이 돼 있습니다. 여러 군데 선언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윗부분에는 여기는 함수만 선언했네. 애더라는 함수를 여기서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으니까 내용 설명 안 할게요. 그리고 불러쓰는 놈은 아래쪽에 있죠. 여기서 이렇게 불러썼네요. 숫자가 더 크네. 예. 두 숫자를 더하는 걸 실제로는 더하면 더하기 연산자 쓰면 돼요. 함수를 설명하려고 샘플 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처리된 내용이 있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함수를 불러쓰면 이렇게 불러쓰면 쉽다는 거죠. 이 계산이 아니라 뭐 둘러치고 맺히고 해서 이게 뭐 더했다 빼고 뺐던 거 다시 곱하고 곱한 거에 10배 해가지고 다시 3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다가 10배 해서 다시 7을 빼 이런 식으로 식이 복잡하면 여기 쓸 때마다 번번이 여기다가 넣기가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불러 쓰는 게 함수라고 그랬죠. 실제 앞에 설명했던 내용 돌리는 거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뭐 특별하진 않으니까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쉽게 따라해도 될 겁니다. 개념 잡는 겁니다. 아까 명령과 틀리 함수는 앞에 그 명령어 사용법하고 똑같거든요. 단지 앞에다가 펑션 이름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소개 내용은 동일해요. 애더 함수 작성법 및 호출 방법. 호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다 설명했던 코드입니다. 스크립트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앞에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밑에는 그걸 호출에 쓰는 부분이 정의되어 있어요. 함수가 처리된 내용은 미리 실행 결과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함수는 함수 정의. 스크립트는 첫 번째 스크립트는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이죠. 애더라는 함수. 이게 함수인지 어떻게 알아? 펑션이라고 적었잖아. 그리고 가로 속에 a, b라고 있나? 즉 값이 두 개 필요해요. 애더를 불러 쓰려고 그러면 그거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서 처리되는 a하고 b의 값을 더해가지고 썸이라는 것에 저장을 시켜주죠. 리턴이 나왔네. 리턴은 돌려준다는 의미죠. 처리된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구나. 그냥 혼자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를 작성합니다. 선언합니다. 작성이라는 표현은 선언한다는 말을 더 많이 쓰고요. 밑에 쪽에 있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 함수를 불러다 쓰는, 함수를 호출했다, 함수를 사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어디에 사용했죠? 여기 이건 선언이고 애더란 말이 여기도 적혀 있잖아요. 여기 호출한 거예요. 여기 불러 쓴 거지 뭐. 지금 이렇게 쓰듯이 들여쓰기를 좀 해주면 프로그램 보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냥 갖다 썼더니 정신이 없어서 좀 정돈 좀 했습니다. 여기에 선언한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에 사용하는 게 있어요. 이 함수를 불러 쓰는 이거는 한 번만 적어 놓으면 이런 게 여러 번 필요하더라도 애더라고만 적으면 이거랑 똑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계산할 값들 설정해 주면 되는 거. 값 바꿔볼까요? 진짜로 나오는지. 1, 2, 3 너무 크니까 만들었더니 계산이 짜증나가지고 더 작게 할까? 요 정도 하죠. 요 정도. 12하고 34도 하면 암산으로 되잖아요. 뭐 98374 너무 커. 1, 2하고 3, 4도 하면 얼마가 되죠? 46 맞아요? 맞네. 이런 식으로 내가 자주 쓰는 명령이나 처리 내용이 있으면 함수로 선언해 놓고 불러 쓰자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또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해볼까? 응용하는 게 더 중요해요. 배울 명령어 몇 가지 되지 않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거의 교양이고 해서 초보 단계만 해서 끝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잘 맞춰주길 바랍니다. 여기 가로 속에 있는 숫자가 어디로 어떻게 매핑이 돼서 들어가는지 설명한 겁니다. 앞에서 코드 설명했기 때문에 굳이 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은 펑션 애더라는 걸 만드는 방법, 펑션 애더로 만들어진 애더라는 함수를 불러 쓰는 방법, 이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펑션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 기억하고요. 그리고 원형이 되는 여기 매개 변수라고 했죠. 괄호 속에 몇 개의 변수가 있냐에 따라서 부를 때도 그 개수를 맞춰서 값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요거 꼭 준수해 줘야 되죠. 리턴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는 뒤에 쓸 수 있습니다. 리턴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되돌려주는 값이 있을 때는 꼭 리턴이 들어가야 되고요. 되돌려주는 값이 없을 때는 리턴을 안 써도 됩니다. 물론 그럴 때는 여기도 좀 틀려지긴 하겠죠. 일단 오늘 함수 선언이니까 나중에 또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되는 함수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함수거든요.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웬만한 건 다 들어있어요. 아까 애더 같은 건 너무 쉽잖아요.
거의 다 있습니다. 이미 몇 개 써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파서인트라는 거 써봤잖아요. 예. 아 그게 자바가 제공한 함수였어. 이거 무슨 역할을 했죠? 문자를 받아서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 예, 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쓰거나 많이 쓰는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뭐였죠? W3C인가? 얘들이 선언하고 다 만들어 내장시켜 놨어요. 즉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내가 작성하면 그게 맞춰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처리되는 함수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evaluation, parseInt, parseInt도 종류별로 나눠지네. parse 플로트도 있고, is finite 그다음 finite 그다음에 is 나 이게 뭐지? NA에 난 is 난 여기 있네. 숫자인지 물어보는 거네. not 숫자인가 본데. not a number. not a number 맞아. not a number였죠. 숫자가 아니냐 물어봤는데 숫자가 아니면 예가 되죠. 그래서 true가 나온다는 소리네요. 그 밖에 파서는 먼저 해봤죠.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데 정수일 때 int, 실수일 때 플롯이 된다는 거 모를 수도 있지만 그냥 있다고 쳐요. 플롯은 실수를 얘기를 해요. 실수가 뭐죠? 미스테이크가 아니고 소수점이 있는 숫자.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실수라고 합니다. 뭐뭐뭐 점 뭐뭐뭐 이게 실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소수점이 없는 숫자는 정수라고 하죠. 정수. 오케이. 그리고 이벨이라고 나온 거는 이벨루에이션 평가한다는데 이 속에다가 여기 샘플이 여기 있네요. 그냥 이벨 속에 문자로 이렇게 식을 적으면 이걸 분석해서 지가 결과를 만들어서 그 결과를 돌려줘요. 이게 어디에 필요하지? 어디 필요한지는 나중에 우리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함수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알면은 내가 함수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함수 많이 알면 프로그램 잘 짜요. 짤 때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고요. 염두에 두고 있어요. 자바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실제 사용한 예 집어넣습니다. 바로 이제 동영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이벨, 파서, 그 다음에 is not a number. 말 들격이네.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함수 이름도 대소문자 구분되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것들 설명입니다. 이게 뭐야? 자바스크립트가 여기까지 돼 있고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또 있네. 밑에는 부르기만 했네. 이거는 근데 아까는 뭐 는 하고 여기다 함수명 줬잖아요. 근데 얘는 는이 없는데 앞에 는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는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니 이 함수 선언했죠. 함수 끝에 리턴이 없는 경우. 리턴 있었죠. 돌려줄 게 없으면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뒤 왼쪽에 저장할 공간을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군. 꼭 기억하기 바래요. 이렇게 함수를 불렀었는데 앞에 는에서 어딘가 저장하는 명령이 없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함수에서 return이란 명령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예요. 또 함수가 수행될 때 매개 변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뭘 처리하라는 거야? 이럴 때는 준 값도 없고 받을 값이 없다는 소리는 그냥 지 멋대로 하는 게 있겠죠. 늘 하던 일 하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그냥 하던 거 해 그 소리예요. 봅시다. 진짜 그런지. 여기에 봤더니 변수 선언해내요. 발 해가지고. 그리고 이밸류에이션에서 이밸류에이션은 문자로 어떤 식을 주면 그 식을 계산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그거 한 겁니다. 한 다음에 출력했고요. 이거 앞에서 설명한 그 자바스크립트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함수들을 설명한 동작시켜보는 그런 코드네요. 오케이.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 그렇게만 기억해주면 돼요. 앞에서 못 봤던 파스인트 했는데 파스인트는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건데 순수한 문자네. 이게 여기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지? 무슨 글자가 되죠? 뭐가 되나? 글쎄 궁금하네. 뭐가 되는지. 해보기 바랍니다. 안 떠오르네 나도 갑자기. 저렇게 하면 헬로우가 저렇게 하면 값이 없잖아요. 알파벳이. 그럼 처리가 안 되나? 아니면 0이 들어가나? 그래서 또 물어봤네요. If is not a number. 이게 숫자냐? 숫자가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n에 이게 숫자냐? 이거면 숫자가 아니냐 이제 숫자가 아니래. 안 바뀌었다는 소리네.
안 바뀌었다는 소리네. 야, 요거는 실제로 n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으네. 야, 일단 패스.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이런 자바스크립트 시스템 함수가 있다는 거 설명 중입니다. 바로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제공되는 함수를 자바스크립트의 전역 함수라고 합니다. 전역? 제대했다고?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한 전역의 의미는 이 전역의 의미는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 함수다 그 소리입니다. 그럼 부분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지역 함수라고 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만든 건 사용자 함수라고 하고요. 아 그러면 지역 함수 예, 여기선 전역 함수라고 그냥 함수라고 쓰고 시스템 함수라고 합니다. 전역이라는 표현 잘 안 씁니다. 다 군대 갔다 왔는데 무슨 전역이야. 예. 예,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결과가 출력되는 걸 좀 하려고 하거든요. 뭐 어려운 사항 아니고요. 앞에 설명을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은 아까 헬로우는 거 좀 마음에 걸리긴 한데 여기 0x3이 이게 뭘 의미하죠? 앞서 데이터 타입 할 때 언뜻 했는데 어떤 숫자 앞에 0x를 붙이게 되면 이 숫자는 16진수로 인식이 됩니다. 16진수. 만약에 003이라고 적게 되면 어떻게 되죠? 8진수가 돼요. 뭐 그것도 한번 테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야 파식이 제대로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식을 집어넣어도 되지만. 예, 아까랑 앞에 거는 좀 틀리게 한 줄 더 추가했네요. 뭐 특별하진 않은 거고요. 자바스크립트 전역 함수를 사용한 함수 사용하기입니다. 전역 함수를 묶어서 내가 eval pass int is not a number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지정을 한 겁니다. 앞에 설명이랑 좀 틀리네. 한 줄이 더 추가됐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되겠고요. 네, 아래쪽에 여기는 별도로 파스 인트에서 집어넣은 다음에 나더 넘버 확인까지 들어갔어요. 매개 변수 없고요. 밑에 리턴 값 없습니다. 리턴이란 명령 없고 매개 변수 없어요. 전달받은 값도 없고 줄 값도 없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사용한다고 그랬죠? 예, 편하죠. 이 함수를 콜하는 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함수는 특이한 점이 꼭 함수명 뒤에는 괄호가 꼭 붙는다는 게 특징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 괄호가 붙어. 이것도 함수죠. if도 함수? if도 명령이라고 하고요. 그런 유형이 여기 보면 eval pass int is not a number도 보면 다 괄호가 영어 아니에요. 괄호예요, 이거. 괄호가 붙어 있죠. 여기 보면 그 괄호 속에 어떤 값을 주도록 구성이 돼 있잖아요. eval 괄호, passing 괄호. 요것들 다운표 32, 다운표 0332 이렇게 딱 괄호가 있으면 함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네, 결과 나오는 거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pass int에서 0x32라고 친 게 왜 50이라고 나오죠? 16진수니까 그러니까 3 곱하기 16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3 곱하기 16 하면 30에 36, 18, 48이 되네요. 더하기 2 하니까 50이 되죠. 이 정도 암산은 해야 되는데. 예. 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0이면 8진수가 된다고 그랬죠. 8진수면 38이 24에 더하기 2 하니까 26. 안 되네. 안 되네. 웃기네. 뭐 그렇겠죠. 뭐. 된다고 한 적은 없으니까요. 0x는 분명히 먹었는데 0x3이 그건 16진수 변환이 됐는데 8진수 변환은 안 되네. 5인가 알파벳 5인가? 예, 이런 의심이 날 때마다 여러분은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해주길 바라지 말고요. 여러분이 궁금한 건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길 바랍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됐잖아요. 거의 학기에 반이 지나가는데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그렇게 맞춰주기 바랍니다. 불렀을 때 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매개 변수 입력값도 없고 리턴 말도 없기 때문에 왼쪽에 저장할 변수도 지정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부를 때 괄호 속에 아무런 값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특징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없죠. 매개 변수 받을 변수명이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주는 게 없죠. 만약 이거 틀리게 했을 경우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할 때는 함수 왼쪽 애더 할 때 발 해갖고 이렇게 어떤 변수를 지정해서 저장을 시켰잖아요. 근데 얘는 없어요. 없는 이유가 여기에 리턴이란 말이 없잖아요. 돌려주는 이걸 이 함수가 수행이 돼도 나한테 보내오는 게 없어요. 그럴 땐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함수를 볼 때 요거만 갖고도 이거는 리턴이 있구나, 이건 리턴이 없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지금 전역 함수 사용하는 거 간단히 설명. 이건 또 무엇인가? 구구단을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구구단 다 아는데 우리. 구구단 다 아는데 이걸 꼭 해야 되나? 일단 제가 샘플 소스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구구단. 그냥 구구단 마음대로 적어도 돼요. 구구라고 적으면 안 되죠. 우리가 그 식별자 이름 지정하는 방법이 있었죠. 변수명이나 이런 함수명을 줄 때는 처음엔 무조건 알파벳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죠. 숫자로 시작해도 안 되고요. 숫자만으로 돼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 뒤에는 숫자가 나와도 됩니다. 그거. 그래서 구구단이라 자기 편하게 구구에서 GG해도 되고요. 함수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 자바스크립트 여기까지 해서 함수 지정했고요. 여기서 함수 불렀었거든요. 구구단 함수 지정을 했고 특별한 건 없고요. 입력자 무슨 값을 주고 시작을 하네. 그러면 여기 좋네요. 여기 호추라는 놈도 값을 줘야 되는 거죠. 리턴 있나? 함수가 끝이 여기 했으니까 여기가 함수가 끝인데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가 끝이에요. 리턴이 없죠? 리턴 여기 있네. 근데 리턴에서 뒤에 이름을 주질 않았네. 이건 뭐지? 리턴이면 값을 돌려주는 명령인데 줄 것도 없는 리턴을 왜 썼을까? 이게 앞에 우리 브레이크라는 명령 쓴 적 있었었죠. 그런 효과를 나타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합니다. 리턴을 만나면 함수에서 빠져나가요. 설명 안 했었네. 리턴 명령을 만나면 함수에서 빠져나가는 명령. 브레이크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 뒤에 값이 없으면 돌려줄 값이 없으면 여기 밑에서 구구단 불렀죠. 여기에 그래서 는이 없는 겁니다. 이거 없어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함수를 종료하라는 의미로, 이건 함수를 종료하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다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처리된 내용은 뭔지 모르겠고 뭘까? 있을 때 이런 걸 예외 처리라고 하거든요. 사용자가 프로그램 사용하는 중에 혹시라도 실수로 데이터를 잘못 넣을까봐 그걸 정의하는 건데요. 보니까 입력한 값을 m에다 저장하도록 했는데 m의 값이 숫자가 아니거나 5하죠. 또는 그 값이 1보다 작다 0 마이너스 값이거나 또는 9보다 5하에 5하 이면은 잘못 입력했습니다 라고 하고 때려 치우는군요. 사용자 입력 실수 잡아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하는 분들은 무시해도 돼요. 여러분이 하다가 알면 잘 따라오고요.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안 쳐도 돼. 안 해도 됩니다. 물론 그럴 땐 여기에 입력하는 값은 여기에 입력하는 값은 꼭 1부터 8 사이의 값을 줘야 되는 거죠. 여기 아닌가? 10주면 어떻게 되지? 10주면 안 되죠. 1, 2, 3, 4, 5, 6, 7, 8, 9 사이의 숫자를 넣어야 돼요. 1부터 9에 가면 그게 이거예요. 그게 얘예요. 좀 보면 이해되는데. 시간 날 때 사실 살펴보길 바라고. 지금 우리 하는 건 구구단 출력인데 이거 예외 처리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구구단 출력하는 명령이 여기 있습니다. 반복문 썼네요. i라는 변수에다가 1부터 9까지 증가되게 했어요. 일씩. 그리고 화면에 이렇게 찍으라고 그랬어요. 뭐냐 이게? 입력한 값은 어디 들어있죠? 입력한 값은 m에 들어있거든요. 내가 입력한 값이 3이면 6 넣었다고 치고 6 x니까 별표하지 곱하기 i가 1부터니까 1은 6하고 1 곱하 요거 계산된 결과가 찍히겠죠. 곱하면 6이 돼. 이렇게 찍으라는 소리네. 이게 얘죠. 그리고 줄바꿈하고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구구단이라는 함수는 내가 어떤 값을 주면 그 값에 대한 구구단표를 만들어주는 애죠. 동영상으로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동영상이기를 바랍니다. 앞에 일단 설명했기 때문에 쉽게 따라올 거라 생각합니다. 책에는 6-24번 예제로 들어있거든요. 참고로 봐도 되고요. 구구단을 출력하는 함수 만들기 만들어 봅시다.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구구단 함수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스크립트가 두 덩어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에 일단 동작하는 거 먼저 보여줄게요. 그렇지. 네. 여기 타이틀에 적힌 건 브라우저 제목에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죠? 예? 요거 제목이에요. 그리고 실행되는 여기고요. 아닌데 화면에 나오는 건 요 밑에 H로 된 요 태그가 동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이 스크립트는 펑션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합니다. 단지 구구단이란 말이 들어오면 뭔지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지만 기억만 해주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해요. 기억을 하는구나. 그런 역할. 펑션이라는 말이 나오면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이름으로 된 건 이런 일을 할 거니까 기억하고 있어. 작업 지시서만 받은 거죠. 일을 지금 다 실행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조건을 줄 때 가능하니까 괄호로 묶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괄호가 하나 부족한데 에러 날 텐데. 동사 먼저 떠나서 그래. 지금 보고서 더빙하고 있는 거라. 내가 왜 이게 일부러 이런 건가? 봅시다. 주어진 조건은 문자거나 1보다 작거나 9보다 크면 잘못 입력하였습니다라는 경고창을 내보내고 작업 끝내라 그 소리거든요. 그게 경고창을 내보내고 작업 끝내라가 리턴이죠. 리턴은 아까 얘기했죠. 함수를 종료하는 겁니다. 마치 반복문이나 조건문에서 브레이크문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죠. 이것까지 꼼꼼하게 말하기 싫어서 한번 해본 거예요. 말 안 들려도 글 적혀 있는 게 더 좋아하는. 이거 기대하지 마. 나 게을러서 이거 다 타이핑 못해요. 알고는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외 처리입니다. 사용자 실수를 방지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어떻게 조치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또 프로그램을 예외 처리라고 하거든요. 밑에 변수 i자 마음에 안 들어 n자로 바꿨고요. 출력도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주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게 여기 n인데 n은 파싱 해가지고 m에다 집어넣군요. 그래서 출력할 때 m을 출력하고 있고요. m하고 n 여기 반복문 돌려보면 좀 문제가 안 되나? 여기 괄호가 지금 하나 더 있어서 지금 난 문제 되는 것 같아 갖고 그런데 뭐 문제 없으니까 보겠어요. 문제 소지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 코드가 도는 거거든요. 여기서 부르는 겁니다. 변수 선언했고요. 그다음 프롬프트로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구구단 값을 먼저 받아들입니다. 이 값이 뭘만지 예외 처리에서 걸러내 주죠. 그 값에 따라서 구구단 함수를 불러서 값을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입력받은 프롬프트로 입력받은 건 문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파스 인트를 통해 갖고 숫자로 아까 전역 함수란 말 썼었죠. 바꿔주는 거고요. 그 값이 뭐냐로 해서 잘못된 경우는 종료해버려 걸러내고 필터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맞으면 그때 이 내용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때 이 내용을 즉 m은 1, 2, 3, 4, 5, 6, 7, 8, 9 요 9가지 숫자만 들어오는 겁니다. 잘 나오네요. 이거 문 좀 이상한데. 틀렸는데 내가 보기엔 틀렸는데 못 잡아내네. 바보네 바보. 여러분들 뭐가 틀렸는지 보면은 재밌어 할 텐데. 집어넣은 대로 구구단이 잘 출력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 얘기하는 게 여기 이 부분의 괄호의 개수가 지금 안 맞거든요. 한번 기회가 맞나? 안 맞아요. 살펴보길 바랍니다. 진짜 이래도 못 잡아내네. 오케이. 구구단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고 함수를 호출해서 구구단 출력하는 거 지금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여줬습니다. 오케이.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요 과제 한번 내겠습니다. 요번 주 과제 이걸 써야겠다. 구구단 출력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연습한 걸로는 이렇게 출력이 됐죠. 이거를 옆으로 찍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옆으로 쭉 찍고 싶어. 이게 어떻게 찍죠? 뭐 어떻게 찍어요? 줄바꿈 빼버리면 되지. 줄바꿈. 아까 요 뒤에 있었던 BR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옆으로. 괜찮아 보여요. 출력하도록 요거 참고해갖고 꼭 작성해보기 바랍니다. 해볼만 하잖아요. 지금까지 해서 자바스크립트의 반복문 설명했고요. 반복문을 봤자 오늘 가리킨 거는 그 브레이크하고 컨티뉴 두 가지 기능이었죠. 전 시간에
전 시간에 반복문 for do while, for while do while에 대해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의 메인은 함수 작성하기였죠. 함수 작성하기. 펑션이란 말을 주고서 이름 주면 함수 작성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함수 불러 쓰는 것도 같이 해봤죠. 그리고 전역 함수라는 거에서 함수 다른 게 있다는 것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어떻게 갖다가 사용하는지도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함수도 기본 틀 유형 보고요. 갖다 쓰는 거 해봤으면 아 이런 식이구나 하면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짜면서 이렇게 아 이거 또 쓸 것 같아. 이거 여기저기 보니까 코드에 위드 쓰고 아래 쓰고 나중에 또 쓰네. 이럴 때는 그런 부분 잘라내서 위에 함수를 지정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네. 그냥 우리가 짜는 프로그램의 함수예요. 근데 자주 쓸 것 같다. 여러 군데 쓴다 그러면 가장 조그맣게 만들어서 쓸데없는 거 다 잔가지 쳐내고 저장하면 그게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다 함수, 즉 펑션하고 이름만 달아주면 되죠. 네, 수고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강의 6번째 싹 다 왔네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건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응용하는 거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이제 문법으로 쭉 내가 리스트 보고 쫙 읽어주는 것보다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브라우저 화면에 표현되는 걸 꾸미면서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보단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고통이 커야지 뭐 기쁨도 크다고. 그렇게 알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